늘 밝게 웃으며 부모와 관계뿐 아니라 유치원에서 또래 관계가 그다지 문제되지 않던 아이에게서 갑자기 날카롭거나 평상시와 다른 분위기, 말투, 이런 이상 징후가 보일 때는 이거 뭐가 있는 거죠. 아이가 밤마다 식은땀을 흘리며 앓는 소리를 낸다고 걱정하던 엄마가 급기야 울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이가 1시간째 소리를 지르며 가시돋친 목소리로 울다가 나중에 지쳐서 잠에 떨어졌는데, 이제는 아이는 둘째치고 자신이 너무 지쳐서 이 마음을 추스려야겠다, 이러시며 저를 찾아오신 거죠. 교수님, 도대체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분. 갑자기 이렇게 가시를 세울 때는요, 아이의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가 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왜 그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할까? 이걸 고민해야 하는 거죠. 아이가 사실은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 보면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가시소년에서처럼 가시는 소년의 불안한 감정이 시각화된 표현이고, 소년의 가시가 커진다는 것은 곧 소년의 불안감이 더 커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가시소년은 정말 공격적인 아이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기 좋아하는 진짜 까칠한 아이였을까요? 그렇지 않죠. 소년이 그토록 가시를 세웠던 이유는 오히려 거꾸로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상처받기 두렵고, 또 남들에게 자기의 모습이 들킬까봐 두렵고, 뾰족한 가시를 온몸에 들고 그래서 자신을 방어했던 거잖아요. 아이의 마음을 읽어줘야 한다고 얘기하면요, 많은 부모들이 답답해해요. 아이 마음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한테 얘기해 준 적도 없으면서 왜 자기가 원하는 걸 모르냐고 엄청 짜증만 내는 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고 여러분도 많이 하시죠. 세상에 태어나 엄마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나면요, 아이는 한동안 엄마를 자신과 같은 존재로 여깁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릭 에릭슨이나 멜라닌 클라인 등 많은 학자들은 그 시기를 공생기라고 명명하죠. 그만큼 긴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아이는 막연히 우리 엄마는 나를 다 알고 있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면 기대한 만큼이 안 되니까 더 화를 내고 당황하고 실망하기도 해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기가 막히죠.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 마음을 어떻게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그건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이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살피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아이는요, 지금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에게 말씀드리면서 그런 행동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그 시기, 그리고 어느 쯤에 혹시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제서야 부모는 혹시 하고 당신들이 어렴풋이 생각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더군요. 양육에 지쳤고 결혼 후에 어떤 틀에 박힌 일들 때문에 둘 사이가 소원하다고 느낄 때 아이가 이제 조금 웬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컸다고 좀 생각한 이 부부가 아이가 잠이 들면 둘만의 데이트 겸 가까운 마트를 갔다고 해요. 그렇게 간 김에 술도 한잔하고, 요 경험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그러다가 시간도 좀 길어지고, 안 그러겠어요? 문제는
그 어느 밤이죠. 아이가 어쩌다가 밤에 깨었던 거예요. 부부가 들어와 보니 아이가 너무 많이 울어서 온몸이 젖어 있더라는 거죠.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어른들에게는 그런 일이 있어도 어쩌다가 한 번일 수 있고 또 이거는 그냥 사건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상처로 아직 감정이 다독여지지도 않았는데 아이에게 너 친구들에게 화내면 안 된다.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야지. 왜 이렇게 가시돋친 행동을 하고 소리를 지르냐. 이렇게 무조건 그 행동만을 가지고 혼을 내고 교정하려고 하고 이러면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심리학 용어로 소멸공포를 느꼈던 거예요, 이 아이는. 신뢰하는 누군가가 내 옆에 없다고 느낀 아이. 이 밤에 버려졌다고 하는 감정.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부모. 이 아이가 자기 감정을 정교하게 엄마에게 전달할 수 있겠어요? 엄마 나는 이래서 이랬어 라고요. 그러니까 몸으로 신체화를 보이는 거였죠. 그래서 엄마들이 예민해야 하고 그리고 예민하게 아이의 마음을 읽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책 속에서 가시소녀는 스스로 가시를 없애기로 합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활짝 웃으면서 하고픈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죠. 친구들에게 말대로 이 바보들아! 하고 소리치는 대신 나 너희 좋아. 나 너랑 같이 놀아. 놀고 싶어. 나 안아줘. 이렇게 말하려는 것. 근데 그렇게 말하려고 하면 가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시를 세우고 말하기보다 이 가시를 없애고 싶었던 거. 그런 용기를 낸 거. 아이들이요.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인지 모릅니다. 가시로 무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다가와 주세요. 이걸 바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가시를 없애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